3분의 1만큼 짠 양을 여기다 섞어서 발라주세요.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다고 해서 막 쓰거나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 처방받아서 발랐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가지고 다음날 얼굴에 열감이랑 불편감이 아주 그냥 제가 잘못 발랐던 거더라고요. 사용법이 따로 있나 봐요? 네, 사용법을 좀 잘 지켜서 발라야 됩니다. 원장님 뭘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피부과 안 가고 피부 좋아지는 방법 이러면은 눈과 귀가 땡그랗게 떠서 보기 때문에 또 피부과 원장인 제가 피부과 안 가고 피부 좋아지는 방법을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뭔데요? 피디님도 관심 있으세요? 요즘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오늘 알려드릴 제품은 이겁니다. 피디님도 스티바이 들어는 보셨죠? 네네 들어봤어요. 그 피부과 망하게 한다던데요? 아니 피부과 망하게 하는 거 세상에 왜 이래 많노? 뭐 비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원리상으로 효과가 좋긴 합니다. 네. 효과가 뭔데요? 피부톤이랑 결을 좀 빤질하게 개선시키면서 잔주름도 좀 좋아지게 하고 예방해주는 그냥 사기 안 치고 효과 되게 좋은 화장품 같은 좀 미약한 화학적 박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안티에이징이죠. 원장님도 그러면은 계속 발라오신 건가요? 아쉽지만 저도 체험은 해봤는데 100% 다 체감은 못 해봤어요. 그 봉직의 시절에 환자분들이 처방해달라고 틈틈이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그땐 저도 의사지만 이게 뭔지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하나 처방받아서 발랐는데 그땐 잘 몰랐어가지고 그냥 푹 짜가지고 왕창 얼굴에 펴발랐어. 그랬는데 다음날 얼굴에 열감이랑 불편감이 아주 그냥 모호하고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가 잘못 발랐던 거더라고요. 사용법이 따로 있나 봐요. 네, 사용법을 좀 잘 지켜서 발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작용도 바로 보이는 그럼 안 좋은 건데 왜 자꾸 인기도 많은 거예요? 일단 원리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 본인 마음대로 바를 수 있는 연고니까. 뭐 병원 가서 처방 받는 건 귀찮지만 어쨌든 병원 가서 의사 보고 처방 받고 나면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화장품처럼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효과는 좋대. 솔깃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의약품이니까 일반적인 화장품들은 제가 정확한 기준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학적인 유효 성분들을 막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효과가 좋아도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그런 의학적 원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화장품이 아니라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샵이나 인터넷에서 사서 쓰는 화장품들은 뭐 보습, 자외선 차단 이런 거 말고는 얼굴에 어떤 안티에이징적인 기능을 많이 주기에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거는 전문 의약품이라서 유효 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좋은데 처방만 받으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원리로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약간 뭐 원리적인 개념이라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 우리 피부가 다 똑같아 보여도 계속 이게 재생과 탈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목욕탕 가서 때밀어 보신 적 있으세요, 피디님? 네네네. 네. 그래서 이 각질들인데 오래된 표피세포들은 늙으면 탈락돼서 각질로 나오게 되거든요. 세포가 성장하면은 그 밑에 있는 젊은 세포가 밀어내서 밑에 있는 한 세포층이 태어나고 젊은 세포가 나이가 들면은 밑에 있는 젊은 세포한테 밀려나서 위로 가고 그게 각질이 되고 그런 건데요. 이렇게 한 세포층이 태어나고 늙어서 새로운 세포층한테 밀려나는 주기가 보통 한 달 정도 됩니다. 이걸 주기가 돌아간다. 영어로 턴오버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피부 세포가 돌아가는 주기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디님? 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늙은 세포들이 오래 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더 에너지 많고 젊고 탱탱한 세포들이 더 오래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도 피부톤이나 결이 좀 반지하게 개선되고 잔주름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티바 A, 비타민 A 성분, 트레티노인이 이걸 해냅니다. 근데 부작용은 그러면 왜 있는 거예요? 뭐든 좋은 점이 있으면은 그만큼 동전의 양면이 되죠. 아까 화학적 박피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고 했었잖아요. 어쨌거나 원리가 피부 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턴오버를 빠르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자극을 우리 피부가 견뎌내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못 뱉어내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각질층이 얇아져서 장벽이 약해질 수도 있고 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붉어지거나 건조하거나 따가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처방받고 막 쓰거나 잘못 쓰면은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님들 처방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나요? 처방을 해달라고 손님이 오셔서 부탁하시면 안 해줄 이유는 없어요. 잘 쓰면은 좋은 연고인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해주면 나쁜 의료인이죠. 근데
이 손님 피부가 지금 발라도 괜찮은 상태인지 적절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그걸 따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해드리는 게 의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원장 시절에 좀 잘 알지 못하고 처방만 해달라고 하면 처방을 했던 저는 지금은 반성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르면 되나요? 일단 아직 안 써봐서 모르시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6화 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그래서 이 순서를 설명드리면은 언제 어디서 바르느냐. 우리가 하루에 세수를 2번 하잖아요, PD님. 네. 한 번은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하고 한 번은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하고, 그래서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집에서 합니다. 왜냐? 여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네. 뜯어보면은 이렇게 연고가 있고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를 그래서 펼쳐보면은 막 요거는 성분이 뭐고 주의사항이 뭐고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네. 여기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태양 광선에 의한 감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주의 문구가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자외선을 받으면은 얘네가 일으킬 수 있는 따가움이라던가 자극적인 부작용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위험 문구예요. 그래서 굳이 그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침이 아니라 저녁 밤에 해지고 나서 세수 후에 얼굴 닦고 기초를 바를 때 바릅니다. 그래서 언제 바르느냐면은 밤에 바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을 바르느냐 보시면은 얘네가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통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네. 네. 지금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이게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스티바 크림이 0.01, 0.025, 0.05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백화점에 뭘 사러 가도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3가지 선택지 있으면 잘 모르면 그냥 중간거 안정빵으로 선택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을 하고 싶다면 뭐 부작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안정빵인 중간 정도인 0.025 농도로 시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쌤들도 뭐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보통 0.025% 농도로 처방을 많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바르느냐. 세안하고 물기 닦은 다음에요, 이제 수분 크림을 바르는 시점에 이거 이따가 짜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손가락 마디 한 3분의 1 정도 짜가지고 이걸 얼굴에 도포하면 되는데요, 이 작은 양을 펴 바른다는 게 보시다시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분 크림을 우리가 원래 쓰는 양만큼 짜서 3분의 1만큼 짠 양을 여기다 섞어서 발라주세요.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적은 양을 다 펴바를 수도 있고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고요. 이렇게 하루 이틀 발라보시면은 뭐 대부분은 괜찮을 겁니다. 큰 자극이 없어요. 그러면은 3분의 1 짜는 거를 3분의 2로 늘려보시고 또 하루 이틀 발라보시고 그래도 또 괜찮아 그러면은 3분의 3 마디 길이만큼 짜서 발라보세요. 거기서 괜찮으면 이제 꾸준히 지속하면서 발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어느 단계든 간에, 근데 내가 발랐는데 부작용이 생긴다면은 이틀 정도 중단했다가 양을 한 단계 줄여서 사용해보시고, 그래도 또 생기면은 그냥 1주 정도 중단했다가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지면은 양을 올려보고 안 괜찮으면 양을 내려보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 부작용이 생긴다 하면은 내 피부가 감당 못하는 컨디션이라는 거니까 잠정적으로 중단하시고요. 뭐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박피를 했을 때랑 비슷하게 피부가 좀 더 예민해지다 보니까 좀 붉어지거나 건조하거나 따가움을 느끼거나 살짝 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편감을 내가 지금 느낀다, 그때 개선 방법은 얼굴에 보습제를 좀 더 도포해서 펴발라주시면 그 농도를 좀 덜고 진정 효과도 줄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 쉬었다가 사용하는 양을 줄여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발라봤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약간 살짝 간질간질한 정도의 느낌은 누구나 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피부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 하면 이제 부작용으로 간주를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르느냐에서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고 싶다거나 여드름 치료를 하고 싶은 분들이 처방받으시면 되고요. 원래는 여드름 치료약으로 나온 거라서 근데 누가 바르면 안 되느냐에서는 얼굴이 기존에 예민한 분들은 전부 바르면 안 된다고 보면 되세요. 뭐 습진 환자라던가 뭐 아토피, 뭐 접촉성 피부염,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염 환자, 아니면 뭐 주사증 환자라던가 기미 환자, 이런 분들은 자극을 주면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 껴는 격이라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바르세요? 사실 제가 선크림은 매일 바르고 바셀린도 틈틈이 바르지만 요거까지 바를 만큼 부지런하지 못해서요. 이것도 부지런해야 바릅니다. 병원 가서 처방도 받아야 되고 또 그냥 바르면 안 되니까 매일 짜서 섞어서 펴발라야 되고, 근데 효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좋고, 저도 이번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한 만큼 또 다시 잘 써봐야죠. 이번에 잘 사용해서 사용 후기도 추후에 또 알려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티바 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방만 받고 나면은 본인이 원할 때만큼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매력적인 연고이긴 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고 되려 피부과를 오게 할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려드린 대로 잘 사용할 자신이 있다
싶을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알려주신 대로 잘 사용하면은 본인 피부를 잘 가꿀 수 있는 좋은 품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